추석의 그림자 제1화. 며느리의 선전포고. 시어머니 이번 추석엔 친정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집에 계실래요? 거실에 떨어진 명절 전단지. 박정숙의 떨리는 손. 큰 며느리 최민서의 차가운 미소. 30년을 이 집을 지켜온 내가 명절에 친정에 가라고? 추석 2주 전. 9월의 햇살이 따스한 오후 박정숙은 베란다에서 고춧가루를 말리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악착같이 지켜온 이 집. 150평 단독주택은 이제 그녀의 자랑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머니 또 뭐 하세요? 큰며느리 민서가 명품 핸드백을 던지듯 소파에 올려놓으며 들어왔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답게 온몸에서 도시의 냉기가 풍겼다. 고춧가루 말리는데 추석에 파전 부치려고. 아참. 민서가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었다. 어머니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마트 가면 다 있는데.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년 전 큰아들 준혁이 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부터 느꼈다. 이 며느리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였다. 참아야 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서가 태블릿 PC를 꺼냈다. 화면에는 고급 케이터링 업체 홈페이지가 떠 있었다. 이번 추석 케이터링 시켰어요. 프리미엄 한정식 코스. 1인당 15만 원짜리로요. 정숙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 힘드시겠다 싶어서 제가 효도 한번 해보려고요. 효도.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민서야, 우리 집은 대대로 제사상을 직접 차려왔어. 내 시아버님 제사도 있고. 아, 그거요? 민서가 손을 저었다. 어머니, 저희 준혁이도 찬성했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밤새워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그래요? 비효율적이잖아요. 비효율적. 30년간 지켜온 가족의 전통이 비효율이라니. 그리고요. 민서가 미소를 지었다. 전혀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 올해는 제 친정 식구들도 초대했어요. 어차피 넓은 집인데 가족끼리 친해져야죠. 정숙은 어지러웠다. 제사상을 케이터링으로 대체하고 사돈댁을 명절에 초대한다고? 준혁이가 정말 찬성했니? 물어보시게요. 근데 어머니 사실 준혁 오빠 요즘 힘들어요.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안일이라도 신경 써서 남편 스트레스 줄여주려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독침이었다. 아들 걱정은 덤으로 던져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민서의 전략. 정숙은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고 큰아들 준혁 37이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준혁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추석 음식 케이터링 시킨다며?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민서를 힐끗 쳐다봤다. 그게.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민서가 좋은 곳 알아봤대요. 너희 아빠 제사상도 그렇게 할 거니?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는 왜 맨날 민서 하는 일마다 트집이세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트집을 잡는 사람이 된 것이다. 오빠 어머니한테 왜 그래요? 민서가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어머니가 직접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진짜 효도하려던 건데. 아니야. 준혁이 아내 편을 들었다. 민서 잘못 없어. 엄마 이번엔 민서 말대로 해요. 케이터링도 좋고 친정어른들 오시는 것도 좋잖아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의 눈에 자신은 이미 고집 센 시어머니였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 수 없었다. 새벽 2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시장에서 사온 토란, 무, 고사리, 도라지.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우리 집 명절은 내가 지킨다. 추석 일주 전. 정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전통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사리 삶고 나물 무치고 밤 까고 대추 씻고. 어머니 그거 왜 하세요? 민서가 출근하다 말고 부엌을 들여다봤다. 케이터링 시켰다니까요. 난 우리 식구들 먹을 거 따로 만들 거야. 아? 민서가 한숨을 쉬었다. 진짜 고집 세시네. 제 돈 들여 준비한 건데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됐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어머니 그렇게 고집 부리시다가 또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작년에도 명절 음식 하시다가 구급차 탄 거 벌써 잊으셨어요? 민서는 그렇게 말하고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나가버렸. 그 순간 8살 손녀 은지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나 도와줄까? 은지야.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머니 도와줄래? 응. 나 엄마랑은 안 친해. 할머니가 더 좋아. 작은 손녀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았다. 그 온기가 정숙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추석 3일 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둘째 아들 준성과 둘째 며느리 서연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세요? 서연아. 정숙은 이 며느리가 고마웠다. 유치원 교사답게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서연은 민서와는 정반대였다. 형수님이 케이터링 시켰다면서요? 근데 어머니는 왜 음식 준비하세요? 준성이 물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집에서 일하는 둘째 아들은 형과 달리 어머니 편이었다. 우리 집 전통은 지켜야지. 바로 그때 민서가 다시 들어왔다. 귀가 시간도 아닌데 일부러 온 듯 했다. 어머 동서. 오셨어요? 형수님 이번 추석은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준성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제사상을 케이터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준성 씨는 어머니 편만 드시네요. 민서가 웃었다. 형부는 찬성했어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요. 형은 형수님한테 꼼짝 못하니까 그렇죠. 야 박준성.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진짜 형수한테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정숙이 나섰다. 그만해라 다들. 내가 알아서 할게. 추석 전날 밤. 추석 전날 밤 11시. 정숙은 홀로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동태전, 표고전, 육전.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30년간 해온 일이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58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어지러웠다. 시야가 흐려졌다. 조금만 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서였다. 어머니 아직도 하세요? 민서가 비웃듯 말했다. 내일 케이터링 업체 오면 어머니 만든 거 다 쓰레기통 갈 건데. 뭐라고? 솔직히 말할게요. 민서가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숙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다. 이거 다 버릴 거예요. 위생 상태도 불확실하고 제 친정어머니 오시는데 이런 거 내놓을 수 없잖아요. 정숙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내가 밤을 새워서 만든 건데.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혼자 고집 부리시니까. 민서가 한 걸음 다가왔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이제 제가 주도할 거예요. 준혁 오빠는 제 말을 듣거든요. 그리고 민서가 속삭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 다 저희 건데 뭐하러 어머니 눈치 봐요? 그 순간이었다. 정숙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이 바닥에 떨어졌다. 몸이 휘청거렸다. 어머니? 민서의 놀란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정숙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질 순 없어. 절대. 구급차 사이렌 소리. 황급히 달려온 준혁과 준성. 우는 은지.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민서. 병원 응급실 복도. 준혁이 민서에게 묻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정숙의 가방에서 서류 봉투가 떨어졌다. 준성이 집어들었다. 이게 뭐지?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원장 초안 마이너스 변호사 이순자 작성. 다음화 예고. 어머니 통장에 30억이 있다고요? 그 돈은 원래 제 거예요. 형수님 혹시 시어머니를 추석의 그림자 마이너스 제2화 숨겨진 유산 통장에 30억이라고요? 병원 복도. 떨어진 서류 봉투. 그 안에서 쏟아지는 은행 잔고 증명서들. 이 돈. 어머니 돈이 맞아요? 준혁의 떨리는 손. 민서의 번뜩이는 눈빛. 시어머니가 숨겨온 비밀 그 진실이 밝혀진다. 병원 응급실. 새벽 2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정숙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가족들을 불렀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저혈압입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나 환자분 평소 건강관리 안 하셨죠?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준성은 형을 노려봤다. 형, 이게 다 형수 때문이잖아. 야,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상태나 걱정해. 두 형제가 복도에서 언성을 높이는 동안 민서는 떨어진 서류들을 조용히 줍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한 문서에 고정됐다. KB국민은행 잔고증명서. 예금주 박정숙. 잔액 31억 2,745만 원. 민서의 손이 떨렸다. 30억이 넘는 돈. 시어머니에게 그런 돈이 있었다고? 이걸 혼자 숨기고 계셨다고? 민서가 속삭였다. 형수님, 그게 뭐예요? 준성이 다가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서가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병원비 관련 서류 같던데요. 하지만 준성도 봤다. 그 숫자를. 다음날 아침 병실. 햇살이 들어오는 병실. 정숙이 눈을 떴다. 어머니. 준혁이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쓰러지셔서. 정숙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민서의 차가운 눈빛. 그 독한 말들. 민서는?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 민서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상냥하게 웃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다신 무리하지 마세요. 정숙은 며느리의 눈을 봤다. 어젯밤의 그 눈이 아니었다. 가면을 쓴 얼굴.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민서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숙 또래의 여성이 들어왔다. 변호사 배지를 단 이순자 59였다. 정숙아. 순자가 달려왔다. 내가 소식 듣고 바로 왔어. 순자야.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민서가 경계하며 물었다. 저는 이순자 변호사입니다. 박정숙 여사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법률 자문을 맡고 있죠. 변호사. 그 단어에 민서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병원에서 떨어진 서류들 말인데요. 순자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유원장 초안이랑 재산 목록이 섞여 있던데 혹시 누가 봤나요? 침묵이 흘렀다. 제가 봤습니다. 민서가 당당하게 말했다. 30억이 넘는 돈이 있더군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요? 순자가 차갑게 반문했다. 어머니가 그런 재산을 숨기고 계셨다니 충격이네요. 저희 준혁이는 회사에서 승진도 탈락하고 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며느리분. 순자가 끊었다. 그 돈은 박정숙 여사 본인의 재산입니다. 며느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돈이죠. 뭐라고요?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돈은 어떻게 모은 거예요? 아버지 보험금이에요?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특허권이 있어. 반도체 관련 기술인데 10년 전부터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했지. 모두가 놀랐다. 회상 장면. 12년 전. 남편 박철수가 병상에 누워 있었다. 말기 암이었다. 여보.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내가 개발한 기술 특허 등록해뒀어.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언젠가 쓸모 있을 거야. 당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치료나. 아니야. 철수가 간절히 말했다. 이게 내가 우리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전부야. 절대 아이들한테 미리 말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써. 왜요? 우리 아들들인데. 세상을 먼저 봐야 해. 돈이 있으면 사람이 변해. 철수가 기침했다. 준혁이가 어떤 여자를 만날지, 준성이가 어떻게 살지. 당신이 지켜봐.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써.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현재 병실.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준혁이 충격받았다. 12년 동안 저 혼자 로열티를 모았어. 너희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장만. 다 제 돈으로 했지. 그리고 남은 돈을 계속 모아뒀어. 그럼 어머니 이 단독주택도? 준성이 물었다. 너희 아버지 명의야. 특허권 로열티는 제 명의로 따로 관리했고. 민서의 눈빛이 변했다. 계산이 빠른 여자였다. 어머니, 그럼 이 집은 저희 준혁 오빠가 장남이니까 상속받는 거죠? 민서야. 준혁이 당황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는 전셋집 살면서 대출 이자로 허덕이는데 시어머니는 30억을 숨기고 계셨잖아요. 숨긴 게 아니라 내 돈을 내가 관리한 거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혼자 쓰실 거예요? 이미 나이도 드셨는데. 바로 그때 순자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며느리분 지금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박정숙 여사의 재산은 어머니 본인의 것이며 생존 시에는 어느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으로서. 가족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죠. 순자가 서류를 꺼냈다. 혹시 이런 서류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산 이전 동의서 같은 거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서의 비밀. 그날 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위조된 서류들이 있었다. 재산 증여 동의서. 박정숙 명의 부동산 이전 계획. 박준혁 앞 증여세 절세 방안. 모두 민서가 남몰래 준비한 것들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엄마였다. 민서야, 시어머니 상태 어때? 괜찮아지셨어요, 엄마. 그래? 그나저나. 내가 듣기론 시댁이 꽤 재산이 있다던데? 전화 너머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영이. 민서의 친정어머니였다.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사돈댁 좀 알아봤지. 강남 단독주택의 특허권 보유. 최소 50억은 되더라. 영희의 목소리가 흥분했다. 민서야, 넌 장남 며느리잖아. 그 재산 다 내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영희가 다그쳤다.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며? 요양원 알아보든지 해서 내가 집안 실권을 잡아야 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 나 변호사 만났어. 시어머니 친구래. 뭐? 영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할망구가 변호사까지 끼고 있어? 민서야, 이거 위험한데? 빨리 손 써야 돼. 전화를 끊은 민서는 거울을 봤다. 거기엔 냉혹한 여자의 얼굴이 비쳤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준혁이 들어왔다. 민서야. 왜? 우리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민서가 남편을 돌아봤다. 오빠. 어머니가 30억을 숨기고 계셨어. 우린 전세 대출에 허덕이는데. 그래도 엄마 돈인데. 오빠. 민서가 다가왔다. 난 오빠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은지 교육비 우리 노후 준비. 다 돈이 필요하잖아. 민서가 남편을 끌어안았다. 준혁은 아내의 품에서 흔들렸다.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안 돼. 민서가 속삭였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정숙의 결심.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순자와 단둘이 병실에 있었다. 정숙아, 너 며느리 눈빛 봤지? 저 여자 위험해. 알아. 어젯밤에도 느꼈어. 유언장 빨리 작성해야 해. 지금 상태로는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재산이 자동으로 자식들한테 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민서 뒷조사 좀 해줘.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순자의 눈이 빛났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넌 일단 건강부터 회복해. 정숙은 창밖을 봤다. 9월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민서야, 넌 아직 몰라.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병원 주차장. 민서가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잘 차려입은 40대 남자. 강태우 변호사였다. 민서야. 태우 오빠? 민서가 놀라 뒤를 돌아봤다. 준혁이한테 들었어. 장모님 쓰러지셨다며? 네. 강태우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민서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사람들 보면 어떡해요? 오빠는 준혁 오빠 대학 동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편하지. 강태우가 웃었다. 시어머니 재산 문제 내가 법적으로 검토해 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사이잖아. 둘의 눈빛이 교차했다. 위험한 공모의 시작이었다. 그 순간 주차장 CCTV가 두 사람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다. 다음 화 예고. 형수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추석날 내가 모든 걸 밝히겠어. 어머니 제발.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추석의 그림자 마이너스 제3화. 추석날의 대반전. 어머니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추석 아침. 화려하게 차려진 거실. 모인 가족들.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 제 재산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추석날 모든 가면이 벗겨진다. 추석 아침. 추석 당일 오전 9시. 박정숙의 집. 민서가 고용한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거실에는 고급 꽃꽂이가, 식탁에는 호텔식 음식들이 차려지고 있었다. 어머니 기분 좀 어때요? 민서가 웃으며 다가왔다. 제가 준비한 파티 마음에 드시죠? 정숙은 2층 방에서 내려오며 주위를 둘러봤다. 30년간 지켜온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았다. 민서야, 제사상은? 그거요? 민서가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다. 간소화했어요. 과일 몇 개랑 떡만 올리면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우리 집은. 어머니. 민서가 끊었다. 오늘 제 친정 식구들 오시는데 옛날 방식 고집하시면 곤란해요. 제 체면도 있잖아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 엄마다. 민서가 뛰어갔다. 문이 열리고 한영이가 명품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뒤따라 민서의 아버지와 오빠 가족이 들어왔다. 어머 사돈어른. 영희가 과장되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정숙은 영희를 보자 온몸이 굳었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과거의 악연. 20년 전 회상. 한 고급 레스토랑. 정숙의 남편 철수와 동업자가 만나는 자리.
박 사장님, 특허 공동 개발 제안 어떠세요? 동업자가 물었다. 그 동업자의 부인이 바로 한영희였다. 당시 30대 후반의 영희는 화려하고 야심찬 여자였다. 우리 남편이 투자하면 박 사장님 기술로 대박 나요. 영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철수는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전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그 후 1년. 동업자의 사업이 망했고 영희는 남편을 버리고 재벌 노인과 재혼했다. 영희는 정숙 부부를 원망했다. 우리가 망한 건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아서야. 현재 팽팽한 대결. 사돈 어른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했다. 네.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어머, 이 집 참 넓네요. 역시 강남은 달라. 영희가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 집만 해도 얼마예요? 30억? 40억? 엄마. 민서가 당황했다. 뭐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야. 영희가 웃었다. 우리 민서가 시집 잘 왔다는 거지. 준혁이 불편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장모님 편히 앉으세요.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다. 준성과 서연도 도착했고 손녀 은지도 할머니 옆에 앉았다. 케이터링 음식이 상에 올랐다. 서양식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 자, 다들 드세요. 민서가 밝게 말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게 추석 음식이야? 준성이 황당해했다. 왜요, 동서? 요즘 트렌드예요. 전통에만 얽매이면 발전이 없죠. 민서가 쏘아붙였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정숙이 일어섰다.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민서가 불안해했다. 정숙이 보자기를 펼쳤다. 그 안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전통 음식들이 나왔다. 동태전, 육전, 표고전,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송편. 어머니, 언제 이걸? 준혁이 놀랐다. 병원에서 태어난 후 3일 밤을 새워 만들었어.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 제사상은 이렇게 차리는 거야.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건 뭐가 돼요? 무시가 아니야. 전통이야. 정숙이 단호했다. 이 집은 내 남편이 평생 일해서 지킨 곳이고 이 제사상은 30년간 내가 지켜온 거야. 폭발하는 본심. 참. 영희가 낄낄 웃었다. 역시 꼰대는 꼰대네요. 사돈 어른, 시대가 변했어요. 젊은 사람들 방식을 존중하셔야죠. 꼰대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 말이 틀렸나요? 영희가 도발했다. 요즘 누가 밤새워 전 부치고 그래요? 비효율의 극치죠. 영희 씨.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년 전 생각나세요? 우리 남편한테 투자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거? 영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영희 씨는 우리를 원망했죠. 자기 남편 사업 망한 게 우리 탓이라고. 그건. 그러고 나서 재벌 할아버지한테 시집 갔죠. 그 양반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받아서 지금 호의호식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실랑이가 벌어지는 순간 순자 변호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늦었네요. 순자 선생님. 정숙이 반겼다. 저분은 누구세요? 영희가 경계했다. 이순자 변호사입니다. 박정숙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죠. 순자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법률 대리인? 민서가 불안해졌다. 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해서 증인으로 왔습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긴장했다. 제 재산 30억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영희도 벌떡 일어났다. 엄마. 준혁이 멍한 얼굴로 어머니를 봤다. 잠깐만요, 다들. 순자가 손을 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조건부 기부입니다. 조건부? 네. 정숙이 차분히 설명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죽은 후에 재산의 70%는 아동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나머지 30%만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고작 9억이라고요? 고작? 정숙이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9억도 큰 돈이야.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하라고요? 민서가 히스테리를 부렸다. 우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우리 권리가 있어요. 권리? 순자가 비웃었다. 며느리분 시어머니 생전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가면이 벗겨지다. 이건 말도 안 돼. 민서가 폭발했다. 제가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희생했는데요. 희생? 준성이 비웃었다. 형수는 뭘 희생했는데요? 시어머니 무시하고 명절에 케이터링 시키고? 너는 닥쳐, 박준성. 민서가 소리쳤다. 야. 준혁이 아내를 제지했다. 민서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민서가 남편을 밀쳤다. 당신 어머니가 30억을 기부한대. 우리 은지 교육비는? 우리 노후는? 그건 우리가 벌면 되는 거잖아. 당신은 승진도 탈락했잖아. 민서의 본색이 드러났다. 무능한 주제에 어머니한테 효자 노릇이나 하고. 거실이 조용해졌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민서야. 넌 지금. 그래요. 민서가 소리쳤다. 난 돈 때문에 이 집안에 시집 왔어요. 강남 단독주택 특허권 보유 장남 며느리. 이게 다 내 계획이었다고요. 언니. 서연이 충격받았다.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빠. 은지야. 민서가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늦었다. 영희가 딸을 끌어당겼다. 민서야, 진정해. 우리 집 가자. 안 돼, 엄마. 민서가 버둥거렸다. 이 돈 내 거라고. 내가 5년 동안 참은 대가라고.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민서야, 넌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구나. 맞아요. 민서가 울부짖었다. 전 돈이 필요했어요. 제 친정이 빚더미였다고요. 영희가 딸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모두 들었다. 깨진 가족. 준혁이 무너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형. 준성이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어머니 영희와 함께 집을 나갔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정숙이 손녀 은지를 안았다. 은지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머니. 은지가 할머니 품에 안겼다. 순자가 정숙을 바라봤다. 친구의 단단한 표정 뒤에 숨겨진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정숙아, 괜찮아? 괜찮아.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모습을 본 거니까. 준혁이 어머니께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어요. 정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혁아, 넌 잘못 없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야.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되는 거. 서연이 시어머니께 다가와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할게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그날 밤. 정숙은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았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하더라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난 이제부터 싸울 거야. 우리 가족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임무니까.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추석의 달은 밝았지만 정숙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 이순자. 정수가 민서 조사 결과 나왔어. 넌 이거 꼭 봐야 해. 충격적이야. 첨부 파일 증거 자료. PDF. 정숙이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사진 속에는 민서와 낯선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다음 화 예고. 형수가. 불륜을? 이 남자 준혁 오빠 대학 동창 아니야?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은지가. 추석의 그림자 마이너스 제사와 배신의 그림자. 이 남자. 형 대학 동창 아니야? 사진 속 민서와 포옹하는 남자. 강태우 변호사. 준성의 떨리는 목소리. 형수가 불륜을?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충격의 증거. 추석 다음 날 아침. 정숙의 집 거실. 순자가 가져온 증거 파일들이 테이블에 펼쳐졌다. 민서와 강태우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밀착된 모습, 차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 이건 3개월 전부터 찍힌 거야. 순자가 설명했다. 내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정숙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 남자. 준혁이 친구 아니야? 맞아. 강태우 서울대 법대 동기래. 지금은 대형 로펌 변호사고. 세상에.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떻게 남편 친구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준성이 급하게 들어왔다. 어머니. 형수 찾았어요? 아직이야. 어젯밤부터 연락 두절이야. 정숙이 대답했다. 형은요? 방에 틀어박혀 있어. 밥도 안 먹고. 준성이 테이블에 사진들을 봤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순자가 사진 한 장을 집었다. 이 남자 내 형 친구 맞지? 준성의 눈이 커졌다. 강태우? 형이 제일 믿는 친구인데. 그가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 새끼가 감히. 준성아 진정해. 정숙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진정하라고요? 형수가 형 친구랑 바람 피운 거잖아요. 준성이 분노했다. 형한테 말해야 돼요. 아직은 안 돼. 순자가 막았다. 준혁 씨 상태 봤잖아. 지금 말하면 큰일 나. 그럼 어쩌라고요? 순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더 심각한 게 있어. 강태우가 민서한테 법률 자문을 해줬어. 내용이 뭔지 아니? 뭔데요? 시어머니를 치매 판정받게 하는 방법, 재산 상속 시기를 앞당기는 법, 유언장 무효화 소송.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를 치매로 만들려고? 준혁의 고통. 2층 침실. 준혁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었다. 똑똑. 형 나야. 준성의 목소리. 가. 형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준혁의 얼굴은 수척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했다. 뭐? 형 밥은 먹었어? 식욕 없어. 준성이 형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엉망이었다.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형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떡하라고. 준혁이 소리쳤다. 내 아내가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대. 5년이 다 거짓말이었어. 준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 진짜 사랑했거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 임신했을 때, 은지 태어났을 때 다 행복했는데. 형.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나는 그냥 돈줄이었던 거야. 준혁이 울먹였다. 37세 남자가 동생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준성은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형수의 불륜 이야기를. 형 회사는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다 때려치우고 싶어. 그러면 안 되지.
은지는 어떡하고. 은지. 그 이름에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은지. 내 딸. 우리 딸은 내가 지켜야지. 바로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태우였다. 준혁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혁아, 나 태우야. 너 괜찮아? 민서한테 들었어. 준성은 형 옆에서 주먹을 쥐었다. 저 새끼가 감히. 응. 괜찮아. 야, 나 지금 갈게. 술이나 한잔하자. 내가 위로해 줄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친구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지. 전화가 끊어졌다. 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태우가 온대. 걔라도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 준성은 이를 악물었다. 위험한 만남. 저녁 7시. 강태우가 소주와 안주를 들고 정숙의 집에 도착했다. 어서 오세요. 정숙이 문을 열었다.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태우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준혁이 좀 위로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2층에 있어요. 강태우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순자와 준성은 거실 구석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다. 저 새끼 연기 좀 하네. 준성이 이를 갈았다. 조용히 해. 저 사람 꼬투리 잡아야 해. 순자가 속삭였다. 2층 방에서 들리는 목소리. 준혁아, 많이 힘들지? 태우야. 난 정말 민서 사랑했는데. 알아. 야, 소주나 마셔. 두 남자의 술잔 부딪는 소리. 1시간 후. 강태우가 내려왔다. 정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준혁이 잠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나저나. 정숙이 강태우를 똑바로 봤다. 변호사님, 저희 며느리 민서 혹시 보셨어요? 강태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아닙니다. 왜요?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변호사님이 민서한테 법률 자문 같은 거 해주신 적 있나요? 저는. 강태우가 말을 더듬었다. 바로 그때 순자가 나타났다. 강 변호사님, 오랜만이네요. 당신은? 이순자 변호사입니다. 저희 몇 년 전에 법원에서 만난 적 있죠. 강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그때. 네, 기억납니다. 강 변호사님.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최민서 씨와 어떤 관계신가요? 그냥 친구 아내인데요. 친구 아내? 순자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이 사진은 뭐죠? 화면에 호텔 사진이 떴다. 강태우와 민서가 포옹하는 모습. 강태우는 말문이 막혔다. 무너지는 신뢰. 이건. 강 변호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숙이 다가섰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랑 불륜 관계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어머님, 오해십니다. 오해? 준성이 나타났다. 이 사진이 오해예요? 3개월간 호텔 출입한 기록이 오해예요? 강태우는 뒷걸음질 쳤다. 저는 그냥 민서 씨가 힘들어해서 위로해 준 거. 위로? 순자가 비웃었다. 변호사님, 이건 증거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죠. 제발. 강태우가 애원했다. 준혁이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 친구예요. 친구? 준성이 다가가 강태우의 멱살을 잡았다. 친구 안에 건드린 게 친구야? 놔요. 준성아, 나. 정숙이 말렸다. 준성이 강태우를 밀쳤다. 당장 나가요. 다신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 강태우가 황급히 집을 나갔다. 차에 타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 강태우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큰일 났어. 들켰어. 전화 너머 민서의 목소리. 뭐가 들켰어요? 우리 사진. 준혁이 엄마가 다 알아. 뭐라고?
당장 만나야 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더 큰 비밀. 그날 밤 순자가 정숙에게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정숙아, 이건 민서의 산부인과 기록이야. 이게 왜? 민서가 준혁이랑 결혼하기 6개월 전에 임신했대. 정숙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은지가 결혼 3개월 만에 태어났잖아. 조산이라고 했지만. 순자가 한숨 쉬었다. 실제로는 만삭이었어. 세상에. 그리고 이 기록 봐. 민서가 임신하기 1달 전에 강태우랑 제주도 여행 갔대. 정숙은 말을 잃었다. 손녀 은지의 친부가 강태우일 수도 있다는 것. DNA 검사가 필요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준혁이가 알면. 알아야 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정숙은 고민에 빠졌다. 아들에게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 바로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은지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준혁이 딸을 재우는 목소리였다. 따뜻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자야. 저 애가 진실을 알면 무너질 거야. 하지만 언젠간 알아야 해. 준성의 발견. 다음 날 아침. 준성은 형수가 두고 간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재산증여 계획서 초안. 박정숙 재산 목록. 치매 진단서 위조 방법. 이게 뭐야? 준성은 서류들을 들고 어머니께 달려갔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숙과 순자가 서류를 검토했다. 이건. 순자가 충격받았다. 이거 명백한 범죄야. 어머니를 치매로 만들어서 후견인 선임하려고 했어. 그럼 형수가 후견인 되면 어머니 재산을 전부 관리할 수 있지. 순자가 설명했다. 그리고 강태우가 법률 자문으로 붙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구나. 정숙이 분노했다. 어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준성이 말했다. 잠깐만. 순자가 생각에 잠겼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더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민서가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어. 계획만으론 처벌이 어려워. 순자가 전략을 짰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저들이 더 큰 실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우리가 먼저 수를 쓰는 거지? 그래. 이번엔 우리가 공격이야. 밤. 민서는 모텔 방에서 강태우와 만났다. 어떻게, 태우 오빠? 다 들켰어. 일단 진정해. 우리한텐 아직 카드가 있어. 무슨 카드? 강태우가 서류를 꺼냈다. 이 집 명의를 준혁이 앞으로 이전하는 거야. 장남이니까 가능해. 하지만 시어머니가 동의 안 하면. 그래서 이거야. 강태우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위조된 동의서. 내가 만들었어. 민서의 눈이 빛났다. 오빠, 이거 불법 아니야? 이미 우리 불륜도 들켰잖아. 강태우가 웃었다. 어차피 물 건너간 거 끝까지 가는 거야. 두 사람의 위험한 계획이 시작됐다. 그들이 모르는 건 복도에서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 준성이었다. 그의 휴대폰에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다. 다음 화 예고. 은지가 제 친딸이 아니라고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수, 당신 끝났어. 추석의 그림자 마이너스 제5화. 피보다 진한 거짓말.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진료실. 봉인된 서류 봉투.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 박준혁 씨와 박은지 양은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준혁의 손에서 떨어지는 봉투. 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을 찾아서. 일주일 전. 정숙은 순자와 함께 비밀리에 움직였다. 은지 머리카락 구했어? 순자가 물었다. 응.
빚에 남은 거 조심스럽게 모았어. 정숙이 지퍼백을 꺼냈다. 준혁이 것은? 면도기에 붙은 털이랑 칫솔. 이것도 가져왔어.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자 검사실을 찾았다. 비밀 보장됩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검사실 직원이 설명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숙은 말이 없었다. 정숙아, 괜찮아? 순자가 운전하며 물었다. 순자야. 만약 은지가 정말 준혁이 딸이 아니라면 그래도 알아야 해. 준혁이를 위해서. 하지만 저 애가 얼마나 은지를 사랑하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는 아무 죄도 없잖아. 죄는 민서한테 있는 거야. 은지한테도 준혁이한테도 없어. 차창 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결과 발표. 서울대병원 진료실. 정숙, 순자, 준혁이 의사 앞에 앉았다. 준혁은 어머니가 왜 자신을 병원에 부른 건지 몰랐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대답 대신 의사를 쳐다봤다. 의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봉투를 꺼냈다. 박준혁 씨, 혹시 따님과 유전자 검사를 하실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께서 의뢰하셨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설마. 의사가 봉투를 열었다. 검사 결과 박준혁 씨와 박은지 양은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일치율 0%입니다. 시간이 멈췄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거짓말이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2번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안 돼. 안 돼. 준혁이 소리쳤다. 은지는 내 딸이에요. 내가 낳은 거 봤다고요. 준혁아.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준혁이 어머니를 밀쳤다. 왜 검사를 시킨 거예요? 너 알 권리가 있어. 알 권리? 난 모르고 싶었어. 준혁이 울부짖었다. 은지는 내 딸이에요. 8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준혁은 진료실을 뛰쳐나갔다. 무너지는 세계. 준혁은 병원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 그의 비명이 계단실에 울려 퍼졌다. 8년. 은지가 태어나던 날 처음 안았을 때의 따뜻함. 아빠라고 부르던 첫말. 함께 놀이터 갔던 주말들. 숙제 봐주던 밤들.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형. 준성이 달려왔다. 어머니에게 연락받고 급히 온 것이었다. 준성아. 준혁이 동생을 올려다봤다. 은지가 내 딸이 아니래. 형 들었어. 어머니한테 연락받았어. 난 어떡해. 은지 없이는 못 살아. 준혁이 흐느꼈다. 그 애가 뭘 잘못했다고. 준성이 형을 껴안았다. 두 형제가 계단에서 함께 울었다. 형, 은지는 여전히 형 딸이야. 피가 전부가 아니잖아. 하지만 8년을 함께 산 게 거짓말은 아니잖아. 은지는 형을 아빠로 알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난 민서를 죽이고 싶어. 형. 정말이야. 준혁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다른 남자애를 내 딸이라고 속이고. 바로 그때 정숙과 순자가 다가왔다. 준혁아, 이거 봐. 순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뭔데요? 민서 산부인과 기록이야. 너랑 결혼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임신했었어. 준혁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건 강태우와 제주도 여행 간 기록. 임신 시점이랑 정확히 일치해. 강태우. 그 새끼. 준혁이 이를 갈았다. 친구라고 믿었던 놈이. 민서와의 대면. 그날 저녁.
준혁은 민서가 머무는 곳을 찾아갔다. 친정어머니 한영희의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민서가 문을 열었다. 준혁 오빠?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민서의 멱살을 잡았다. 으악. 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은지가 누구 딸이야? 준혁이 소리쳤다. 뭐라는 거야? DNA 검사했어. 은지는 내 딸이 아니더라. 준혁이 민서를 벽에 밀어붙였다. 오빠 진정해. 진정하라고? 8년을 속인 년한테?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말해. 은지 친아버지가 누구야? 민서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오빠. 나도 몰랐어. 거짓말. 준혁이 손을 들었지만 때리지는 못했다. 정말이야. 민서가 울부짖었다. 나도 오빠 애인 줄 알았어. 바로 그때 한영희가 나타났다. 뭐 하는 거야, 사위? 우리 딸한테 손 대면 경찰 불러. 경찰? 준혁이 비웃었다. 좋아요. 불러요. 사기죄로 신고할 테니까. 사기죄? 다른 남자애를 내 딸이라고 속인 거 사기 아니에요? 영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민서가 잘못한 거야. 우리 딸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준혁이 비웃었다. 강태우랑 제주도 가서 만든 애를 내 딸이라고 속인 게 피해자예요. 민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으로 끝나? 8년이.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8년이 하루아침에 거짓말이 됐어. 준혁은 돌아섰다. 이혼할 거야.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거고 은지 양육권도 포기해. 오빠. 민서가 다급히 매달렸다. 은지는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해. 강태우한테 가든지. 준혁이 민서를 뿌리쳤다. 은지의 눈물. 그날 밤. 정숙의 집. 은지는 할머니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천진난만하게 잠든 손녀의 얼굴. 정숙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은지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엄마. 준혁아. 준혁은 잠든 은지를 바라봤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저 애.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 준혁아, 은지는 아무 죄가 없어.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준혁이 주저앉았다. 근데 가슴이 아파요. 저 애를 보면 민서가 떠올라요. 배신이 떠올라요. 정숙이 아들을 안았다.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생각해. 엄마. 난 은지를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해요. 근데 준혁이 흐느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은지가 잠결에 말했다. 아빠. 사랑해. 준혁의 심장이 미어졌다. 강태우의 선택. 다음 날. 강태우는 준성의 전화를 받았다. 강태우 나와. 할 얘기 있어. 준성이? 무슨 일이야? 나와. 안 나오면 경찰서 갈 거야. 강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약속 장소로 갔다. 한강공원이었다. 준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 변호사도 함께였다. 앉아. 준성이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일로? 은지가 내 딸이지? 강태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뭐? 무슨 소리? DNA 검사 나왔어. 형은 은지 친아버지가 아니야. 준성이 다가갔다. 8년 전 제주도 기억나? 민서랑 같이 간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순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내 카드 사용 내역이야. 제주도 호텔 결제 기록. 민서랑 같이 묵었지? 강태우는 말을 잃었다. 인정해? 준성이 녹음기를 꺼냈다. 인정.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친권을 주장할 건지 물어보려고. 친권? 강태우가 당황했다.
나는. 내가 생물학적 아버지야. 책임져야지. 강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이를 원한 적 없어. 민서가 준혁이 애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믿었어. 비겁한 새끼. 준성이 주먹을 쥐었다. 제발. 나를 은지 인생에서 빼줘. 나는 아버지 될 자격 없어. 자격? 순자가 비웃었다. 처음부터 없었어. 강태우는 무릎을 꿇었다. 준혁이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은지는 준혁이가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준성은 그를 내려다봤다. 친권 포기 각서 써. 지금 당장. 일주일 후. 준혁은 은지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하교하는 은지가 달려왔다. 아빠. 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팔을 벌렸다. 은지가 아빠 품에 안겼다.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도. 준혁은 딸을 꼭 안았다. 눈물이 났다. 피가 아니어도 괜찮다. 8년의 사랑이 거짓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 저 너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남아 있었다. 민서와 한영이.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화 예고. 한영이 당신 과거 다 밝혀졌어. 전 남편 독살 의혹. 어머니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추석의 그림자. 악녀의 뿌리. 한영희 씨 15년 전 전 남편 사망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창백한 얼굴의 한영희.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 보험금 20억 쌓이는 급성 심근경색. 그런데 부검은 안 했더군요. 악의 뿌리는 깊이 뻗어 있었다. 과거를 파헤치다. 일주일 전. 순자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한영희를 조사했다. 이순자 변호사님 자료 나왔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순자는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한영희 전 남편 마이너스 김철민 사망 기록. 마이너스 사망일 2008년 3월 15일. 마이너스 4인 급성 심근경색. 마이너스 향년 52세. 마이너스 생명보험금 20억 원. 마이너스 수혜자 배우자 한영희. 이 사람 건강했대요? 순자가 물었다. 네. 사망 한 달 전까지도 등산 다니고 골프 치고. 건강검진 결과도 정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한영희는 남편 사망 3개월 후에 재벌 2세 박종철 씨와 재혼했어요. 너무 빠른데? 더 이상한 건 박종철 씨도 5년 후에 똑같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다. 두 번째 남편도? 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만 50억이 넘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정숙에게 보여줬다. 정숙아 이거 봐. 내 사돈댁 과거. 정숙은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굳었다. 두 남편이 다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찾아서. 순자는 첫 번째 남편 김철민의 지인들을 수소문했다. 김철민의 동생 김철수를 만났다.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형님 돌아가신 거. 전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자꾸 어지럽다고 속이 안 좋다고. 병원은 안 가셨어요? 갔죠. 근데 검사에도 이상 없다고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철수는 눈물을 닦았다. 형수님한테 부검하자고 했어요. 근데 형수님이 극구 반대하더라고요. 남편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부검을 안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장례 바로 다음 날 화장해 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형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영희 씨가 뭘 먹였다거나. 그러고 보니 철수가 기억을 떠올렸다. 형수님이 매일 형님한테 한약을 다려줬어요.
건강에 좋다면서. 한약이요? 네. 근데 형님은 그거 먹고 나서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했더니 형수님이 화내면서 집에 오지 말래요. 순자는 메모했다. 한약. 이것이 단서일 수 있었다. 민서의 음모. 한편 민서는 어머니 한영이와 긴급 회의를 했다. 엄마, 이대로는 안 돼. 이혼하면 우린 한 푼도 못 받아.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영희가 화를 냈다. 은지가 준혁이 애가 아닌 걸 숨겼어야지. 엄마도 몰랐잖아. 넌 왜 강태우랑 그랬어? 바보야. 모녀가 싸우는 순간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의 회사 직원이었다. 여보세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부장님이 횡령 의혹으로 감사받고 계세요. 뭐라고요? 전화를 끊은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준혁 오빠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대. 뭐? 영희가 놀랐다. 그럼 우린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 아니야. 민서의 눈이 빛났다. 이용할 수 있어. 뭘? 준혁 오빠를 도와주는 척하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거지. 영희가 딸을 쳐다봤다. 냉정한 눈빛에 소름이 돋았다. 민서야. 넌 정말 내 딸이구나. 당연하죠, 엄마. 민서가 웃었다. 우린 살아남아야 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준혁의 위기. 준혁은 회사 감사실에 불려갔다. 박준혁 부장, 작년 프로젝트 예산 집행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건 정상적으로 집행했는데요. 그런데 왜 영수증이 위조됐죠? 위조라니요? 감사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준혁이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영수증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부장님 결제 사인이 있는데요. 준혁은 당황했다. 분명 자신이 한 적 없는데 사인이 찍혀 있었다. 누가 저를 함정해.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오빠, 나야. 넌 왜 전화해? 오빠 횡령 의혹 받고 있다며? 내가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너 같은 년이? 오빠 진정해. 나 변호사 선임할게. 좋은 사람 알아. 필요 없어. 오빠 이러다 진짜 감옥 가. 은지 생각해. 민서의 목소리가 달콤했다. 우리 딸 아빠가 전과자 되면 어떡해? 준혁은 말문이 막혔다. 경찰 출동. 순자는 수집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한영희의 두 전남편이 모두 의문사했습니다. 부검 없이 화장됐고 사망 직전 한약을 복용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이동욱이 서류를 검토했다. 증거가 약한데요. 15년이나 지났고. 하지만 패턴이 똑같습니다. 순자가 강조했다. 두 남편 모두 건강했고 한약 복용 후 사망, 부검 거부, 거액의 보험금. 한약이 문제라면 독극물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미 화장됐잖아요. 두 번째 남편 박종철 씨는 납골당해 있습니다. 유골 검사 가능합니다. 이동욱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영희 씨 소환하겠습니다. 이틀 후. 한영희는 경찰서에 소환됐다. 저는 왜 불려온 겁니까? 영희가 당당하게 물었다. 두 번째 남편 박종철 씨 사망 건에 대해 조사하려고요. 그건 5년 전 일인데 왜요? 육골에서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다.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비소? 네. 치사량의 3배가 검출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독살입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죠? 박종철 씨는 한영희 씨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영희는 말을 잃었다. 무너지는 악녀. 정숙의 집. 뉴스가 나왔다. 속보 재벌 미망인 한영희 전 남편 독살 혐의로 구속. 준혁과 준성, 서연이 뉴스를 봤다. 형수 엄마가 살인자였어?
준성이 충격받았다. 그런 집안 딸이니까 민서도 그렇게 된 거지. 서연이 한숨 쉬었다. 준혁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자신의 장모가 살인범이라니.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서였다. 오빠, 오빠. 민서가 울면서 매달렸다. 우리 엄마 억울해.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야. 비켜. 준혁이 민서를 밀쳤다. 오빠 제발. 엄마 살려줘. 시어머니한테 부탁해줘. 부탁? 정숙이 나타났다. 내 어머니가 두 남편을 독살했는데 내가 뭘 해줘? 어머니. 민서가 무릎 꿇었다. 제발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서야. 정숙이 차갑게 말했다. 악은 대물림대. 내 어머니를 봐. 그리고 너를 봐. 똑같아. 저는 살인은 안 했어요. 하지만 거짓말했지. 사기쳤지. 우리 가족 망가뜨렸지. 민서는 울부짖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 준혁이 비웃었다. 넌 진짜로 반성하는 게 아니야. 궁지에 몰려서 빌고 있는 거지. 민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가. 정숙이 말했다. 다신 우리 집 앞에 오지 마. 민서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다. 그날 밤 민서는 혼자 거리를 헤맸다. 어머니는 구속됐고 남편은 떠났고 딸도 빼앗겼다.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아래로 흐르는 검은 강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손에 든 휴대폰에 마지막 문자를 썼다. 받는 사람 은지. 은지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많이 사랑했어.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전화가 왔다. 발신자 강태우. 여보세요? 민서야 죽으면 안 돼. 태우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책임질게.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이 감동의 눈물인지 절망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이너스. 다음 화 예고. 형수 회사 공금횡령까지 했어. 민서의 범죄 증거가 속속 드러난다. 어머니 이제 끝장을 봐야 합니다. 추석의 그림자 마이너스 제7화. 무너지는 가면. 최민서 씨 회사 공금 3억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사무실. 수갑 채워지는 민서의 손목. 동료들의 충격받은 얼굴들.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준혁의 무죄. 이틀 전. 준혁의 회사 감사실. 순자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들고 들어왔다. 박준혁 부장은 무고한 겁니다. 순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무슨 근거로요? 감사관이 물었다. 이 위조 영수증들 실제로 처리한 사람은 최민서 씨입니다. 최민서? 부장 부인 아닙니까? 네. 남편 명의로 횡령한 겁니다. 순자가 컴퓨터를 켰다. 이건 회사 내부 IP 로그입니다. 위조 서류가 작성된 시간과 장소를 보세요. 화면에 떴다. 접속 기록. 마이너스 1시 2024.06. 15 2347. 마이너스 장소 마케팅팀 최민서 PC. 마이너스 작업 재무서류 수정. 부장님은 그 시간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여기 출장 증빙 자료입니다. 감사관들이 서류를 검토했다. 그럼 최민서 씨가 네, 남편을 범인으로 만들려던 겁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아내가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니. 저 여자가 나한테 이럴 수가. 형. 준성이 형을 부축했다. 회사는 즉시 민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서의 범죄 전모. 회사 조사팀이 민서의 PC와 서류를 압수수색했다. 이건 3년치 횡령 증거네요. 조사원이 놀랐다. 마케팅 예산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허위 계약한 증거. 총액 3억 2천만 원.
민서는 회사로 긴급 소환됐다. 최민서 팀장 이게 뭡니까? 저 인사팀장이 서류를 던졌다. 저는 3년간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조사원이 통장 내역을 보여줬다. 이 계좌는 당신 명의 아닙니까? 매달 회사 돈이 입금됐는데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 횡령을 해요. 인사팀장이 비웃었다.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짐 싸세요.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최민서 씨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제발. 민서가 저항했지만 수갑이 채워졌다. 동료들이 복도에 나와 지켜봤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들. 그래서 명품 그렇게 사고 다녔구나. 남편까지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대. 완전 사이코패스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강태우와의 공모. 경찰 조사실. 민서는 책상 앞에 앉았다. 최민서 씨 횡령한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건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우한테 줬어요. 강태우 변호사요? 네. 그 사람이 법적 자문료라면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형사가 메모했다. 그럼 강태우 씨와 공모한 겁니까? 공모라기보다는 민서가 울먹였다. 그 사람이 저를 이용했어요. 시어머니 재산 가로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계속하세요.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친정 빚도 있고 태우 오빠도 돈을 요구하고. 민서가 흐느꼈다. 전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횡령하고 남편을 범인으로 만들려 했다고요?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강태우 씨도 소환하겠습니다. 강태우 체포. 강태우는 로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이 들어왔다. 강태우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최민서 씨 횡령 사건 관련해서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강태우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관련 없는데요. 민서 씨가 진술했습니다. 당신이 공모했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이 돈은 뭡니까? 형사가 통장 내역을 보여줬다. 민서 씨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총 1억 5천이 이체됐는데요. 강태우는 말을 잃었다. 동행하시죠. 로펌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다. 동료 변호사들이 충격받은 얼굴로 지켜봤다. 강 변호사가 횡령 공모를? 친구 아내랑 불륜의 범죄까지. 완전히 끝났네. 강태우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그가 쌓아온 10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정숙의 승리. 정숙의 집. 뉴스가 나왔다. 속보 대기업 마케팅 팀장 3억 횡령 변호사와 공모. 준혁과 준성 서연이 뉴스를 봤다. 형 이제 끝났어. 준성이 말했다. 준혁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범죄자가 됐다. 은지는 어떻게 말하지? 천천히 말해줘. 은지는 아직 어려. 서연이 위로했다. 정숙이 거실에 들어왔다. 준혁아. 내 엄마. 이제 이혼 진행해. 내가 변호사 선임할게. 엄마. 근데 은지는 우리가 키울 거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엄마는 감옥 갈 거고 친아버지 강태우도 범죄자야. 은지한텐 우리밖에 없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은지 아빠로 계속 있을게요. 정숙이 아들을 안았다.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순자가 샴페인을 들고 왔다. 정숙아 축하해. 우리가 이겼어. 이긴 게 아니야, 순자야.
정숙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냥 진실이 밝혀진 거지. 그래도 좋잖아. 악당들이 다 벌 받았어. 일동이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은지의 선택. 저녁. 은지는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나 왔어요. 은지야 이리 와봐. 정숙이 손녀를 불렀다. 은지가 할머니 무릎에 앉았다. 은지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가 한동안 은지 못 볼 것 같아. 왜요? 은지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해. 무슨 잘못이요? 정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8살 아이에게 횡령과 범죄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엄마가 나쁜 일을 했어. 그래서 지금은 은지랑 떨어져 있어야 해.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안 올 거예요? 한동안은. 그럼, 나는요? 준혁이 다가와 딸을 안았다. 은지는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야. 아빠. 은지가 아빠 품에 안겼다.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은지는 한참을 울었다. 정숙도 준혁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거짓 없는 가족의 시작. 구치소 접견실. 민서는 유리 너머에 앉았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오빠. 민서가 울먹였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 준혁이 서류를 내밀었다. 오빠 나 반성했어. 제발 한 번만. 민서야. 준혁이 끊었다. 우리 끝났어. 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오빠. 은지는 내가 키울 거야. 넌 은지한테도 다가오지 마. 안 돼. 은지는 내 딸이야. 내 딸? 준혁이 비웃었다. 넌 엄마 자격 없어. 강태우 딸이든 내 딸이든 넌 자격 없다고. 준혁은 일어섰다. 잘 살아. 다신 보지 말자. 오빠. 민서가 유리를 쳤다. 하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도 딸도 자유도 명예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 다음 화 예고. 1년 후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민서. 어머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추석의 그림자 마이너스 제8화. 독사의 최후. 박정숙 씨 납치됐습니다. 경찰서. 황급한 신고 전화. 준성의 다급한 목소리. 한영이가 어머니를 납치했어요. 복수의 칼날이 마지막으로 휘둘러진다. 1년 후의 평화. 1년 후. 가을. 정숙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거실에서 은지가 숙제를 하고 준혁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다.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은지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준성과 서연 부부도 저녁 식사를 위해 왔다. 서연은 임신 8개월로 배가 불러 있었다. 형님 회사는 잘 다니세요? 서연이 물었다. 응.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했어. 준혁이 웃었다. 무고함이 증명되고 나니까 회사에서도 인정해 주더라. 다행이에요. 정숙이 따뜻한 국을 끓여 나왔다. 자, 다들 먹어. 서연이는 많이 먹어야 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 나 다음 주에 학예회 있어요. 은지가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꼭 갈게. 아빠도? 아빠도 당연히 가지. 준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년. 긴 시간이었다. 민서는 감옥에 있고 강태우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영이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한영이의 탈출. 그날 밤 11시. 교도소 병원.
한영이는 심장병으로 외부 병원에 이송됐다. 수갑을 찬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응급수술 필요합니다. 의사가 교도관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수술실로 옮겨지는 한영이. 하지만 그녀의 눈은 또렷했다. 수술실 복도. 화장실에 간 교도관. 바로 그 순간 한영이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심장병은 거짓이었다. 매수한 의사가 거짓 진단서를 써준 것이었다. 빨리.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한영이의 조카였다. 한영이는 병원복을 벗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었다. 비상구로 빠져나갔다. 교도관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어디 갔어? 환자 어디 갔어? 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탈주범 한영이 긴급 수배. 정숙 납치. 다음 날 오후. 정숙은 친구 순자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숙아, 이제 정말 평화롭지? 순자가 웃었다. 응. 1년간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은지도 잘 적응하고? 응. 아빠 없이 크는 게 걱정이었는데 준혁이가 잘해줘서 다행이야.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갔다. 갑자기 검은 승합차가 다가왔다. 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남자들이 뛰어나왔다. 으악. 순자가 비명을 질렀다. 정숙아. 정숙은 끌려갔다. 순자가 붙잡으려 했지만 남자들이 밀쳤다. 승합차가 급 발진했다. 정숙아. 순자가 차 번호판을 외웠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차 안. 정숙의 눈가리개가 벗겨졌다. 앞좌석에 앉은 여자가 돌아봤다. 한영이었다. 오랜만이네요, 사돈댁.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한영이. 당신 탈옥했어? 탈옥이라니 말이 그래요. 잠깐 나온 거죠. 영희가 음산하게 웃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잖아요. 내가 한 짓 때문에 내가 갇힌 거야. 닥쳐. 영희가 소리쳤다. 당신이 우리 민서 고자질하지 않았으면, 내가 조사받지 않았으면 너희가 범죄를 저질렀잖아. 영희가 칼을 꺼냈다. 오늘 끝장을 보자고요. 과거의 진실. 차는 한적한 야산으로 향했다. 폐공장 건물 앞에 멈췄다. 정숙은 건물 안으로 끌려갔다. 의자에 묵혔다. 한영이 정신 차려. 지금 너 하는 짓이 뭔지 알아? 알죠. 영희가 칼을 가지고 놀았다. 납치, 감금, 살인, 미수까지 가겠네요. 어차피 난 15년 받았는걸요. 뭐가 더 무서워요? 미친. 미쳤죠. 당신 때문에 미쳤어요. 영희가 소리쳤다. 20년 전. 당신 남편이 우리 투자 제안 받아줬으면 우리 가족 안 망했어. 그건 내 남편이 사업을 못한 거지. 아니야. 영희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당신 남편이 기술 독점했잖아. 박철수가 특허 나눠줬으면 우리도 잘 살았을 거라고. 말도 안 돼. 그건 우리 남편이 개발한 거야. 그래서 복수한 거예요. 영희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뭐? 당신 남편 암. 제가 만들었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20년 전 박철수 씨가 건강검진 받을 때 제가 병원에 뇌물 줬죠. 항암제 대신 독극물을 투여하게. 그래서 암이 빨리 퍼진 거예요. 인연이. 정숙이 의자째로 몸부림쳤다. 내 남편을 죽인 게 너였어. 네. 영희가 웃었다. 통쾌했죠. 박철수가 죽는 거 보면서 얼마나 시원했는지.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물. 너 같은 년은 오늘 당신도 남편한테 보낼 거예요. 영희가 칼을 들었다. 구출 작전. 그 시각. 경찰은 차량 추적으로 위치를 파악했다. 준성과 준혁이 경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급행했다.
형 어머니 괜찮으실까? 준성이 불안해했다. 괜찮으실 거야. 우리 엄마 강하시잖아. 폐공장 앞. 경찰 특공대가 포진했다. 안에 인질 1명, 범인 1명 확인. 돌입. 특공대가 건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한영이가 칼을 들고 정숙을 위협하고 있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 죽여. 한영이 씨 진정하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싫어. 영희가 칼을 정숙의 목에 댔다. 바로 그때 천장 환풍구가 열렸다. 특공대원이 내려와 영희를 제압했다.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영희는 수갑이 채워졌다. 어머니. 준혁과 준성이 달려왔다. 준혁아, 준성아. 정숙이 아들들을 봤다. 준성이 어머니의 묶인 줄을 풀었다. 정숙은 아들들 품에 안겼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희는 끌려가며 소리쳤다. 박정숙. 당신도 지옥 갈 거야. 당신 남편 죽인 건 나야. 정숙이 영희를 돌아봤다. 한영이 너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어. 증오와 복수 속에서. 영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경찰차에 실려갔다. 치유의 시작. 병원. 정숙은 가벼운 탈진으로 입원했다. 병실에 가족들이 모였다. 준혁, 준성, 서연, 은지. 할머니. 은지가 침대에 매달렸다. 은지야, 할머니 아파. 조심해. 정숙이 손녀를 안았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아니, 할머니는 안 무서웠어. 왜냐면 은지 생각했거든. 은지가 할머니 품에서 울었다. 순자가 과일을 들고 들어왔다. 정수가 정말 다행이다. 순자야. 고마워. 내가 신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하지. 우린 30년 친군데.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한영이가 한 말. 아버지 암에 대해서.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 사실이야. 뭐? 한영이가 내 아버지를 죽인 게 맞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간. 난 몰랐어. 자연사인 줄 알았는데. 준혁과 준성이 분노했다. 그럼 저 여자는 살인자예요. 경찰에 다 말했어. 추가 조사 들어간대. 순자가 설명했다. 병원 기록 다시 조사하고 당시 의료진 조사하면 증거 나올 거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일주일 후 법원. 한영이는 추가로 살인죄가 적용됐다. 1심 1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늘었다. 피고인 한영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은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원수를 갚았어요. 법정을 나오는 정숙의 손을 준혁이 잡았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응.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 가족들이 함께 법원을 나왔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다. 은지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나쁜 사람 다 없어졌어요? 응, 다 없어졌어.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숙이 손녀를 내려다봤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웃었다. 그럼 이제 우리 행복할 거야.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다. 민서. 그 여자는 아직 감옥에 있다. 다음 화 예고. 어머니, 저 정말 변했어요. 1년간 치료받고 반성했습니다. 가족은 용서할 수 있을까? 추석의 그림자 마이너스 제구와 용서와 화해.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교도소 접견실. 무릎 꿇은 민서.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 용서는 쉽지 않아.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년 반 후. 민서가 수감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교도소 안. 민서는 많이 변해 있었다. 명품과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짧게 자른 머리.
수수한 수영복. 최민서 면회 왔어. 교도관이 불렀다. 접견실로 걸어가는 민서. 그녀의 걸음은 과거처럼 거만하지 않았다. 유리 너머에 앉은 사람은 뜻밖에도 준성이었다. 동서. 민서가 놀랐다. 형수. 준성은 차갑게 대답했다. 왜? 왔어요?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준성이 서류를 꺼냈다. 형수 정신과 치료 기록이랑 교화 프로그램 참여 기록. 그걸. 왜요? 어머니가 확인하고 싶으셨대요. 형수가 정말 변했는지.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변했어요. 말로는 쉽죠. 준성이 냉정하게 말했다. 1년 반 전에도 형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민서가 울먹였다. 여기서 매일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준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두고 일어섰다. 형수 은지 잘 지내요. 형이랑 어머니가 잘 키우고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은지. 민서가 흐느꼈다. 은지 보고 싶어요. 그건 은지가 원해야죠. 준성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수 진짜 변했다면 증명해 보세요. 말고 행동으로. 정숙의 고민. 정숙의 집. 준성이 가져온 서류를 정숙과 순자가 검토했다. 정말 많이 참여했네. 순자가 놀랐다. 분노조절 프로그램, 심리치료, 피해자 공감 교육. 교도관 평가도 좋아. 정숙이 서류를 읽었다. 모범수로 선정됐대. 그래도 믿을 수 있어? 순자가 의심했다. 저 여자 연기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가보려고. 뭐? 정수가 제정신이야? 확인해야 해.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또 연기하는 건지.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정수가 너 너무 착해. 그 여자가 너한테 뭘 했는데? 알아. 하지만 정숙이 창밖을 봤다. 은지 때문이야. 언젠가 은지가 엄마를 찾을 거야.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은지는 지금 행복해. 준혁이가 잘 키우고 있잖아. 그래도 엄마는 엄마야. 정숙이 결심한 얼굴로 말했다. 내일 교도소 갈 거야. 면회. 다음 날. 교도소 접견실. 민서는 시어머니가 왔다는 말에 믿을 수 없었다. 유리 너머에 정숙이 앉았다. 1년 반 만이었다. 어머니.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야. 왜? 오셨어요? 너 봐야 할 것 같아서.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1년 반 전에도 들었어. 이번엔 달라요. 민서가 울부짖었다. 저 여기서 매일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어머니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그래서 민서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은지 양육권 포기할게요. 정숙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은지는 어머니랑 준혁 오빠가 키우는 게 맞아요. 저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민서야. 제발 은지한테 전해주세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민서가 오열했다. 그리고 은지는 행복하게 자라라고. 정숙은 며느리의 눈을 봤다. 과거의 그 오만하고 계산적인 눈빛은 없었다. 진심으로 무너진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민서야, 나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내 어머니. 왜 그랬어? 왜 우리 가족한테 그런 짓을 했어?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가난했어요. 친정이 빚더미였고 엄마는 돈에 미쳐 있었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이용한 거야? 네,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민서가 정숙을 똑바로 봤다. 처음엔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준혁 오빠랑 살면서, 은지 낳고 키우면서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래놓고 배신했잖아. 네,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가진 게 생기니까 더 갖고 싶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정숙은 긴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나도 너를 미워했어. 정말 많이 미워했어. 당연해요. 근데 말이야.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증오는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 그래서 결정했어. 너를 용서하기로. 민서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어요. 출소하면 은지한테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한테 거짓말하지 마. 네, 네. 민서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우의 방문. 일주일 후. 강태우가 정숙의 집을 찾아왔다. 변호사 자격을 잃고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어머님, 뵙겠습니다. 강태우가 문 앞에서 무릎 꿇었다. 준혁과 준성이 밖으로 나왔다. 너 뭐하러 왔어? 준성이 화를 냈다. 죄송합니다. 저 사죄하러 왔습니다. 사죄? 준혁이 비웃었다. 이제 와서? 늦은 걸 알아요. 하지만 강태우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은지 양육비입니다. 제가 모은 전부예요. 봉투 안에는 5천만 원 수표가 있었다. 은지가 제 친딸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당연하지. 준성이 소리쳤다. 그래서 친권 포기 각서 썼습니다. 강태우가 서류를 내밀었다. 부디 은지를 잘 키워주세요. 정숙이 문을 열고 나왔다. 강태우 씨. 어머님. 일어나세요. 강태우가 일어섰다. 은지 양육비는 받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신 은지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덧붙였다. 당신 인생이나 잘 사세요.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강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우는 그렇게 떠났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서연의 출산. 그날 밤 서연이 진통을 시작했다. 아야, 오빠 아기 나올 것 같아. 뭐? 지금? 준성이 당황했다.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갔다. 출산실 앞. 준혁, 정숙, 은지가 기다렸다. 할머니, 아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은지가 들떴다. 그러게. 동생 생기는 거 기대되지? 네, 나 언니 할 거야. 3시간 후. 출산실 문이 열렸다. 산모 아버님? 네, 준성이 뛰어갔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준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3.5kg 건강한 아들입니다. 가족들이 환호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기. 작고 빨간 얼굴. 정숙은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성아,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그래? 정숙이 생각했다. 박서준. 어때? 서쪽서 준할준. 좋아요, 어머니. 박서준. 새 생명의 탄생. 가족에게 찾아온 축복이었다. 은지의 마음.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은지는 할머니 방으로 갔다. 할머니, 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은지야? 엄마는 언제 나와요? 정숙은 손녀를 무릎에 앉혔다. 한참 있어야 해. 나쁜 짓 해서 그런 거죠? 그래. 근데 할머니. 은지가 진지하게 물었다. 엄마가 나중에 나오면 우리 다시 볼 수 있어요? 그걸 은지가 결정하는 거야. 나? 은지가 놀랐다. 응.
엄마를 용서하고 싶으면 만나는 거고 아직 준비 안 됐으면 기다리는 거야. 은지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다. 할머니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나쁜 짓 했지만 그래도 엄마잖아요. 정숙은 손녀를 꼭 안았다. 은지는 참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그럼 엄마 나오면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 다 같이 만나자. 은지가 환하게 웃었다. 3개월 후. 민서는 모범수로 형기가 6개월 단축됐다. 출소를 앞둔 민서에게 편지가 왔다. 은지의 편지였다. 엄마에게. 엄마 나 은지야. 나 잘 지내. 아빠랑 할머니가 잘 돌봐줘. 새로 태어난 동생 서준이도 귀여워. 엄마 나중에 나오면 우리 만나자. 나 엄마 기다릴게. 사랑해. 마이너스 은지가. 민서는 편지를 보며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은지야 엄마가 꼭 좋은 사람 되어서 돌아갈게. 이번엔 진짜야. 교도소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다. 다음 화 예고. 1년 후 새로운 추석이 찾아왔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추석의 그림자 마이너스 제10 화채종회. 새로운 추석.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현관문 앞. 짧은 머리의 민서. 정숙의 따뜻한 미소 어서와 민서야.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1년 후 출소. 2년 만에 민서가 출소했다. 교도소 정문 앞. 민서는 수수한 옷차림에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었다. 형수님.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서연아. 민서가 놀랐다. 내가 왜? 마중 나왔죠. 같이 가요.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세요. 형수님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하셨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다니. 형수님 이제 과거는 잊어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차 안에서 서연은 민서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제 아들 서준이에요. 벌써 돌 지났어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형수님도 은지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많이 컸어요. 은지.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는 나 보고 싶어 할까? 보고 싶어 하죠. 그 애가 매일 물어봐요. 엄마 언제 오냐고. 민서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집으로. 정숙의 집 앞. 민서는 차에서 내려 한참을 집을 바라봤다. 들어가요, 형수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정숙, 준혁, 준성, 은지 그리고 아기 서준. 엄마. 은지가 뛰어왔다. 은지야. 민서가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민서가 딸을 꼭 안으며 울었다. 준혁이 다가왔다. 민서. 오빠.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와. 그 짧은 인사에 민서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준혁의 눈빛에는 더 이상 미움이 없었다. 정숙이 다가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고생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사과해. 우리 밥이나 먹자. 정숙이 따뜻하게 웃었다. 식탁에는 민서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나물들.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거 기억하셨어요? 당연하지. 넌 우리 며느리잖아. 민서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진심 어린 대화. 저녁 식사 후. 민서와 정숙은 마당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전 정말 변했어요. 알아? 내 편지 받았어. 교도소에서 보낸 거. 제가 거기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정숙은 조용히 들었다. 전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엄마는 돈에 미쳐 있었고 친정은 늘 빚에 쪼들렸고. 민서가 말했다. 그래서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거지? 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어머니. 민서가 정숙을 똑바로 봤다. 은지 낳고 이 집에서 살면서 알았어요.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그런데 왜 배신했어? 욕심이었어요. 가진 게 생기니까 더 갖고 싶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민서가 눈물을 닦았다. 교도소에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이미 가진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어머니, 나도 너한테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더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아니야.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그냥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의 여자로는 안 봤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마당을 스쳤다. 추석 준비. 일주일 후. 추석이 다가왔다. 이번엔 민서가 정숙을 도와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민서야, 동태전은 이렇게 부치는 거야. 네, 어머니. 불 조심하고. 은지도 옆에서 송편을 빚었다. 엄마, 내가 만든 거 봐. 예쁘지? 우와, 우리 은지 잘한다. 서연도 서준이를 업고 부엌에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서연아, 넌 서준이나 봐. 힘들겠다. 괜찮아요. 이 녀석 순해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부엌에 가득했다. 준혁과 준성은 거실에서 제사상을 준비했다. 형, 민서 많이 변한 것 같아. 준성이 말했다. 응. 나도 놀랐어. 형은 어때? 마음 정리됐어? 준혁은 부엌 쪽을 바라봤다.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민서. 미움은 없어. 근데 예전처럼 사랑하긴 어려울 것 같아. 그럼? 가족으로 지내려고. 은지 엄마이자 우리 가족으로. 준성이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 대단해. 나였으면 못 용서했을 거야. 아니야. 준혁이 미소 지었다. 엄마가 보여주셨잖아. 용서가 뭔지. 추석날 제사. 추석 아침. 가족 모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정숙은 남편 사진 앞에 절을 했다. 여보, 우리 가족 다 모였어요. 이제 평화로워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눴다. 어머니, 올해는 정말 완벽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러게. 작년 이맘때는 난리였는데. 준성이 웃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이 꿈 같아. 준혁이 감회에 젖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다 제 잘못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서야, 이제 그만. 정숙이 말렸다. 과거는 과거야. 우리 앞만 보자. 은지가 송편을 집어들었다. 다 같이 건배해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건배. 모두가 웃으며 송편을 먹었다. 그때 문종이 울렸다. 택배 기사였다. 박정숙님 댁 맞으시죠? 큰 택배 왔습니다. 큰 상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한영이었다. 가족들의 얼굴이 굳었다. 정숙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은지 사진 그리고 작은 상자가 있었다. 박정숙님께. 저는 여기서 매일 반성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후회합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은지에게 이 목걸이를 주세요. 제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은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한영희. 작은 상자 안에는 진주 목걸이가 있었다. 민서가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도 후회하고 있구나. 새로운 시작.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정숙이 입을 열었다. 우리 가족 지난 2년 정말 힘들었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우리 이겨냈어. 함께였으니까. 어머니. 민서가 울먹였다. 민서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준혁이 덧붙였다. 민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부부는 아니지만 은지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오빠. 고마워요. 은지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았다. 우리 가족이잖아. 영원히. 정숙은 모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야. 우리가 증명했잖아. 서연이 서준이를 안으며 말했다. 서준아, 너는 이런 따뜻한 가족 속에서 자라는 거야. 행복하지? 아기 서준이가 방긋 웃었다. 준성이 말했다. 어머니, 내년 추석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겠어? 정숙이 웃었다. 평범하고 행복한 추석이겠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밝고 둥근 달. 정숙은 남편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사랑으로 이겼어요. 에필로그. 1년 후. 정숙의 집 마당. 은지의 10살 생일 파티. 민서는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은지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준혁이 옆에서 촛불을 켰다. 은지야, 소원 빌어. 은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 촛불이 꺼지고 박수가 터졌다. 정숙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3년 전 추석의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 그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여기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만 남았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는 이제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정숙. 마이너스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추석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사랑의 빛만 남았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만나요.